한번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해준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데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내는 대신에 한 사람을 추천을 하라. 그래서 급하게 전범민을 추천을 했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지난해 12월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원 재산 1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봉민 의원 관련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봉민 의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보도 이후에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네, 특히 이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이지수 기자에게 3천만 원 줄 테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 정말 이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냈는지 사업에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으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취재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봉민 의원 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 그리고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현지에서 전봉민 의원도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어떤 얘기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전봉민 의원 일가 회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옆에 건설 중인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총 규모 1조 원이 넘는 이 건설 공사의 시행사는 IJ 동수라는 회사입니다.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 이진주택, 전봉민 의원과 두 동생, 그 아버지 전광수 회장 소유의 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시행사입니다. 한진중공업 소유 당시 20년 넘도록 개발 허가가 안 나오던 곳이었는데 전봉민 의원 일가가 이 땅을 사자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50%로 묶여있던 주거지 비율은 80%까지 완화됐습니다. 인허가를 심사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엔 전봉민 의원 동생의 장인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주택국장 출신의 윤모 씨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회가 사업하는데 뭐 장인어른이 이런 권한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제척되어야 되는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전봉민 의원이 두 동생과 설립한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아버지 회사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공사를 따내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아버지 회사가 하던 분양사업을 넘겨받아 전체 매출의 80%를 올리는 일감 떼어주기 혜택도 받았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처음 두 회사를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그런데 약 10년 만에 이 돈은 858억 원으로 125배 불어났습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어쨌든 한 회사가 어떤 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거의 다 의존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냈는지,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회장을 만나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은 해명 대신 3천만 원을 줄 테니 취재를 접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3개 맞춰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 30? 4천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볼게. 만들어 볼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스트레이트 방송 이틀 만에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탈루와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를 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세금을 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차후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시의원 부산경실련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첫 보도 이후 전 의원 일가 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전복민 의원 형제들이 운영하던 이진주택의 감사 보고서, 특수관계법인인 동호개발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진주택은 동호개발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으며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 대행을 했으니까 그 당시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았고요. 2012년에 19억 원. 당시 이진주택 연매출 81억 원의 약 23%를 동호개발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준 겁니다. 이후 2018년까지 총 41억 4천만 원이 동호개발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호개발은 어떤 회사일까? 스트레이트는 동호개발의 사업자 등록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바로 전복민 의원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공동대표는 문모 씨, 전복민 의원의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문 씨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보니까 동호개발이라는 회사의 그 공동대표로 되어 계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회사 일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진주택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당시 이진주택이 동호개발의 수수료로 준 돈은 꽤 거액이었고 다른 외주업체와는 차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데 외주를 줄 때 하고 동호개발에 외주를 줄 때 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호개발이 가지고 갈 때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동호개발엔 사실상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동호개발 인력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는 않아요. 동호개발도 받아서 이제 외주를 주거든요. 스트레이트는 부산에 있는 이 동호개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가 있는 작은 2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모두 퇴근했는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평일 근무 시간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을 시킨 것도 아니면서 이진주택 자금을 가족 회사인 동호개발에 넘겨줬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족 회사인데 복잡한 거래를 한 이유는 뭘까? 이진주택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호개발은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라 감사에서 자유롭습니다.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약을 좀 몰아주면서 과다한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역할에 비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하나의 통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진주택 측에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진베이시티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켜줬던 당시 부산시 기후환경국장 박모 씨. 박 전 국장은 퇴직 뒤 이진종합건설 부회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절대 취업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희 도구를 한 번씩 갖다 놓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배로나 먹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연습할 때 쓰고 그리 하는 거지. 아, 그 회사에다가 어디 그 서해도구를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만의 창고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후속 취재 과정에서 박 전 국장 이름이 찍힌 명함을 확보했습니다. 이진주택 부회장. 사무실 빌려 서해만 한다고 했지만 버젓이 회사 명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명함을 이제 회사에 이렇게 해서 좀 취직해서 좀 해달라고 명함을 팠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는 취업 제한 견은 나와서 그때부터 그냥 아예
명함도 다 버리고 아예 안 썼죠. 그럼 그 명함을 받으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이진주택이 전복민 의원과 형제들 회사인데 또 다른 가족 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줬다.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4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는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흘러들어간 수수료가 비자금을 만드는 데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 부산시 환경국장이었다는 분이요. 현직일 때 환경영향평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그 업체에 취업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지난번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죠. 네, 고향 선배 회사의 사무실에 가끔 들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명함을 제시하니까 회사에서 명함만 파준 거라고 또 말이 바뀐 겁니다. 글쎄요. 이게 해명을 듣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구심이 더 커지는데요. 네, 저희가 이진베이시티 사업 인허가 이후 과정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 공동위원회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을 허가하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지에 200면 규모 주차장을 짓거나 설치 비용을 낼 것. 또 추가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면 환원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과 협상은 관할구청인 부산 서구청에 맡겼습니다. 인허가를 내준 지 4년이 지난 2019년 11월 공공기업 방안에 대한 이진 측과 서구청의 협상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부산 서구청 내부 문서. 첫 회의에서 이진 측은 주차장 조성 비용을 납부할 의사는 있다. 하지만 얼마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 여기서 부산 서구청은 표준 건축비를 반영해 이진 측이 52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 측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억 원만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회의에서 구청이 갑자기 한 발 물러섭니다. 서구청은 이진 측이 제시한 14억 원을 토대로 물가 등을 감안해 협상해보자고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전복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작년 5월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허가 조건이었던 추가 개발 이익 환수도 논의됐습니다. 이진 측은 이건 처음부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이진 측은 오히려 구청에 역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지어 운영까지 하도록 돼 있는 허가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텔 부지를 일부 쪽에 팔 수 있게 해주면 개발이익 일부는 반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운영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거비율 상향이라는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는 호텔 분양 수익까지도 챙기겠다는 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이진 측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건립 후 부지 매각, 분할이나 매각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허가 조건이 완화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서구청에서 왜 이 협상에서 이렇게 밀려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산 서구청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건설 비용과 개발 이익 환수 비용을 합쳐 건설사가 100억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 측은 35억 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인허가를 내준 공공기관이 건설회사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서구청이 왜 물러졌나 하는 것을 반드시 정치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난 게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부산 서구청은 상대를 존중하며 협상했을 뿐 이진 측을 특별히 우대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베이시티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불과 1년여 남은 지금까지도 인허가 조건이었던 지역 주민 편의 제공, 즉 주차장 건설과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은 전혀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허가를 내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건설사에 주민 복지 시설을 지으라고 하거나 그 비용을 대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을 좀 보니까 구청이 어째 좀 끌려다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공교롭게도 전복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유를 보면요. 이진건설은 더 강경해지고 구청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가 역력합니다. 야, 이게 참 묘한 상황이네요. 자, 준공이 내년 5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복민 의원의 건설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오, 이상한 일이요. 대규모로 문서들이 파쇄돼서 버려지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부산 수영구 이진종합건설 사옥 앞 쓰레기가 가득 찬 비닐봉지 20개가량이 버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지로 자세히 보니 안에는 조각난 종이들이 가득합니다. 문서를 대규모로 파쇄해서 버린 겁니다. 평소엔 이렇게 문서를 대규모로 파쇄한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 주 화요일부터 이게 배출을 하시는데 저번 주 화요일도 한 20개가 나오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 정도 나오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봉투를 수거한 뒤에 스트레이트는 쓰레기 처리 업체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 봉투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문서들을 왜 그리고 지금 시점에 버린 걸까? 2주가 넘는 작업 끝에 취재진은 몇 가지 단어들만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진종합건설, 이진주택, 동수토건이라는 이름. 2014 부산, 이진, 지구, 기획이라는 단어들이 확인됐습니다. 또 공동위원회, 주거비율 80% 상향 등의 단어도 보였습니다. 모두 이진베이시티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심의, 즉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관련 문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의 일부로 보이는 조각도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투표 장소라는 단어도 확인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 남겨져 있는 서류들이 오히려 자기가 떳떳하거나 이 사업을 법대로 진행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도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파쇄를 한 거겠죠. 스트레이트 보도지 혹시 문제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앤 건 아닐까? 워낙 잘게 조각나 있어 모두를 맞춰서 완전히 복원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진종합건설 측에 이진베이시티 관련 문서를 파쇄한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두문불출하고 있는 전복민 의원. 스트레이트는 전연의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부산 이진종합건설 사옥 앞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난달 14일 저녁 7시 직원들이 퇴근해 불이 모두 꺼지고 주차장에 차량 2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전복민 의원이었습니다. 원장님, MBC 이지수라고 합니다. 예, 좀 말씀 나누려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 저희가 보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해명은 근데 언론 보도 다 했잖아요. 근데 전혀 증여세를 내셨는지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 지금 하지 마시고 현대야. 예. 현대야. 맞아. 그 증여세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아니 그걸 책책이라. 편법 증여 의혹과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문서 파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인허가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혹시 지금 문서 파쇄하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책하고 가져가는데 사무실 책 보려고. 아,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네. 그리고 사돈분이 인허가 아니. 하신 건 혹시 아셨나요? 예? 아니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이거 하지 마시고. 의원님, 전 의원은 녹음하던 기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우더니 그대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터뷰 지를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예? 인허가 과정에서는 개입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 시의원 때 겸직 신고는 왜 안 하셨습니까? 예?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의원님. 예? 아니 뭐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 가까스로 만났는데 결국 또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이진 베이시티 인허가 관련 문서를 대규모로 파쇄해서 버렸다. 저도 뭐 현장 취재하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파쇄 문서 맞춰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문서를 잘게 잘라서 부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자 저거 파쇄된 문서 좀 맞춰보느라 고생 좀 했겠습니다. 네, 2주 정도 일일이 손으로 맞춰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원에 앞서서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네.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파쇄 문서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다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걸러졌다면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이 탈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탈당이 끝은 아니죠. 예, 이럴수록 공천 과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복민 의원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네, 해당 지역구 전임 국회의원이 유재중 전 의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당시 유재중 전 의원이 전복민 의원에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유 전 의원은 절대 아니다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동료라서 단지 도와준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공천 막후에서 벌어진 내밀한 상황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 유재중 의원 사무실이 있던 건물 사진입니다. 유 의원 현수막 사진이 경선이 시작되자 전복민 의원 사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복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재중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수영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에 보좌진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된 이유를 아버지 전광수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에서 1년 3선에 한 사람 아이가 유재중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소속 안 나가는 대신에 그럼 공천권을 낸다. 아니 누구 했더만 앉아 시군 뭐 해서 전문이 위에서 나름대로 그걸 해봐 보니까 그것도 당연히 허리됐답니다. 현역이었던 유재중 전 의원이 전복민 시의원을 후계자로 낙점했다는 겁니다. 유재중 의원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전복민 의원이 공천을 받은 뒤 선거운동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 전복민 의원이 공천 받으실 때는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전혀 없었죠. 뭐 그럼 내가 떨어지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까? 힘도 없고 나오고 난 뒤 전복민이 경선이 되고 출마할 때야 저도 뭐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동료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도 전혀 그런 건 없죠. 네. 지난해 부산 수영구의 미래통합당 최종 경선은 권성주, 이종훈, 전복민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현역 의원인 유재중 의원은 예선 탈락한 상황. 그러자 유 의원은 전복민 의원을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게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자는 당시 지역구 3선 국회의원 유재중 의원. 저 유재중, 전복민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복민 예비후보를 지켜봤다. 반드시 전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자 경쟁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억지 편법을 통해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측근의 2세를 기어이 경선에 참여시키셨고
쓰던 사무실, 조직, 정보, 심지어 쓰던 전화기까지 물려주는 참 옳지 않는 세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진 종합건설의 전광수 회장은 유재증 의원의 최측근, 그 아들 전복민 의원은 측근의 2세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전복민 의원은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마감 날인 작년 3월 6일 오후까지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모집 공고를 띄우자 부랴부랴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신청자 9명 가운데 전복민 의원을 포함한 3명의 경선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현역 3선의 유재증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당시에 뭐 당회하고 이렇게 통하는 걸 내가 옆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거듭이 되는 대신에 한 사람을 추천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걸로. 그다음에 가족 연호 사이니까 한 사람을 추천을 하라.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복민을 추천을 했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 관계자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 핵심 관계자에게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재정 의원으로부터 전복민 씨가 공천을 받도록 해주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건 사실이야. 다만 절차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전복민 씨를 경선에 넣기로 결정했지. 유재증 의원이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원하는 인물을 경선에 넣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중진들 용대하는 분위기여서 도 물러났는데 유재정 의원은 끝까지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버텼던 거지. 그래서 그냥 컷오프 시켰을 때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된 거죠. 물갈이 쇄신이라던 공천 막후에서는 오히려 현역 의원의 정치적 지분을 보장해주는 뒷거래가 있었던 셈입니다. 전복민 의원을 일단 경선 후보로 밀어넣는 데 성공한 유재증 의원은 이후 경선전에서도 전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최종 미래통합당 후보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에 대한 유재중 전 의원과 전복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쇄신이다, 물갈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 주저앉히면서 반발을 무마하겠다고 측근을 대신 넣어주면 그게 무슨 쇄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재중 전 의원이요, 자기 자리에 전복민 의원 앉히려고 저렇게 쓴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전광수 회장은 지역 대표 건설업체 회장인데다 같은 합천 출신이고요. 아들 전복민 의원과도 10년 이상 국회의원 대 시의원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자기 사람을 심은 겁니다. 아, 그래야 이제 다음번 본인 선거 때 또 내 편으로 뛰어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재중 전 의원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두 사람을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준 모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산악회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산악회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한 산악회가 매년 진행하는 시산제 행사입니다. 과일과 돼지머리가 상에 올라가 있고 각종 경품도 보입니다. 의미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구 국회의시고 본회 고문이시 유재중 국회의원님과 사모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자가 소개한 당시 부산 수영구 현역 국회의원 유재증 의원. 산악회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유력 인사들을 일일이 인사시킨 뒤 마지막으로 산악회 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산악회 오늘 시간제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전복민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악회장 전복민.
전봉민 의원은 2018년 부산 시의원 선거에 떨어진 뒤 이 산악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장 자격으로 시산제에 참석한 부산 수영구청장을 소개하면서 나머지 지역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박철중 구의 부회장님, 또 우리 김보원 중도시 위원장님, 우리 또 김덕수 의원님은 재선입니다. 초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전 김영철 회장, 김영수 회장님. 우리 이렇게 뭐 준비한다고 내일에도 우리 임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유재중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유 의원을 많이 사랑해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해준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고문인 줄 알고 계시지? 우리 국회를 정말 아끼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국회의원님도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 산악회 전체 회원은 수천 명. 등반 행사를 할 때 많게는 관광버스가 50대 이상 동원됩니다. 2년 앞선 2017년 경남 합천 실내체육관. 이 산악회 창립 1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 10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매년 창립 행사는 거의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합천은 유재중 전 의원의 고향이자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고향입니다. 유재중 의원 고향이고 또 합천 결속력 다시기 위해서 간다 이런 거는 헬이 많은 15,000원 내고 떡 주고 밥 주고 경품 주고 고기 주고 술 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삼선 시의원이던 전봉민 의원과 현역 유재중 국회의원은 함께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술자리도 같이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보다 3년 전인 2014년 역시 합천에서 열렸던 산악회 행사. 두 사람의 모습은 이때도 목격됐습니다. 냄비 전골 냄비 10개가 있어요. 이것도 할까요? 놔둘까? 그러면 전골 냄비 10개를 추첨을 하겠는데 자기가 추첨을 하고 싶은 사람 올라오세요. 두 사람은 이렇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전봉민 의원이 매년 찾아옵니까? 그 산악회? 한 번도 안 빼고 찾아옵니다. 와서 완전 마이크 잡으면 그건 한 10분 이상 다 하죠. 이 산악회는 14년 전인 2007년쯤 당시 시의원이었던 유재중 전 의원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다섯 국회의원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돈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시흥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악회 한 창립 멤버는 만들 때부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중 씨가 저희가 이제 정치장 그만두고 시행하게 되면서 저희도 원래는 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실제로 산악회 행사에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의정활동 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봉민 회장님 아시죠? 시의원 상선하시고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수행구에 큰 인물이 안 되겠습니까? 다만 선거법에 걸릴 만한 노골적인 발언은 피해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거 선거법이니 뭐니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살 뉘앙스를 그렇게 하는 거죠. 유재중, 전봉민 두 사람이 소속된 산악회는 부산 수영군의 각 동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 아래에 조가 편성되고 지회장이 조장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뭐 조장, 조장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부 조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산악이라는 어떤 빌미로 데리고 가고 할 때 개인 정보를 그거 다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확보된 회원들 연락처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에 활용됩니다. 메시지고 뭐고 다 날릴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자료가. 명단하고 다 필요하돼서 적어준 게 결국은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지. 현행 선거법엔 산악회나 산악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산악회 단체 명의가 아닌 회원 개인 자격의 지지 호소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산악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만을 위해 조직, 운영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사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달라, 공직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추단되는 이야기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뭐 2,000명씩 모이고 하는 산악회라면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것이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인지될 가능성,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근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황은 굉장히 많은데 왜 수사 안 했지? 스트레이트는 유재중 전 의원에게 산악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 활용했는지 묻기 위해 역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복민 의원이 부를 쌓고 금배지까지 달게 된 과정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도 전복민 의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철저한 수사 그리고 책임 있는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스트레이트를 진행해온 조승원 MC,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1년간 스트레이트를 진행하면서 세상 참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걸 절감하면서도 세상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한 발씩 정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느꼈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탐사기획 에디터인 성장경 기자가 새 MC로 스트레이트에 합류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설 연휴 한 주 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Standing at the crossroads, trying to read the signs to tell me which way I should go.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blossom, let it flow. In the sun, the rain, the snow. 끈질긴 스타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을 새로 맡게 된 이세옥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복민 의원 시리즈 2탄이 됐습니다.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에 방송을 하게 됐어요. 먼저 이지수 기자가 새로운 의혹을 좀 확인을 했는데 동호개발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진주택의 감사보고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동호개발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 1편을 준비할 때도 이름을 보고 어떤 회사일까가 궁금했었는데 그때는 나오지가 않았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집된 자료들을 보니까 그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그 전광수 회장의 그 셋째 아들로 돼 있다. 전복민 의원의 동생인 거죠. 그렇죠. 동생이죠. 네. 그러면은 그 이진주택이 동호개발에 일감을 준 건데 분양 대행으로 일감을 준 건데 사실 이진주택의 최대 주주 가운데 한 명도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다시 또 한번 좀 취재를 하게 됐었죠. 중간에 제보자가 또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온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제보 내용은 우선은 그 회사가 비자금 통로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취지였고 그분들이 몇몇 뭐 그 내부에서 보셨다던 자료로 추정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긴 했는데 네네. 거기에도 일부 정보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좀 더 검증을 거쳐서 다음 기회에 뭐 보도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3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야, 자기 입으로 팀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근데 일단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동호건설. 그러니까 왜 굳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아까 지금 뭐 비자금의 개연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간섭을 좀 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주택 만약에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경영자들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현금을 따로 비자금 용도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그 법인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 법인은 더더욱 어렵고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와서 이제 감사를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돈이 그 개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건 이제 개인 돈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기 추적이 어렵다.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제대로 돈을 썼는지 뭐 정당한 대가였는지 이런 거를 공시된 자료로 이제 알 수가 없어져요. 네네네. 그래서 변호사님들 자문을 좀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유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좀 일반적인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온 거군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에 방송했던 부분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또 좀 생각이 나실 부분이 그 부산시 전 공무원 하셨던 그분은 참 신스틸러. 이런 거 취재하면서 그 벼루와 먹 이런 단어가 등장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무실에 내가 가끔 나가는 게 그 서예학원을 다녀요. 서예학원을 다니신다고? 서예 도구를 나무지 갖다 놓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뭐 배로나 먹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연습할 때 쓰고 그리 하는 거지. 그 회사에다가 어디 그 서예도구를 보관하신다는 말씀? 예. 저만의 창고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래 하는 거지. 문방사우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가. 명함에 대한 그 해명 그거 정말 잘 물어보던데. 질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질문. 수차례 여러 번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그분 해명이 다 맞다고 하면 그거를 한두 장이라도 누구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 명함은 제가 어디서 구했겠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주신 적이 없는데 받으신 분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조금 말씀을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몇 장을 뭐 누군가에 줬던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또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러신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이제 연관된 그 기업체에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본인이 걸리시니까 이제 뭐 벼루와 먹이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함은 어디서 구했어요? 한 시민단체 분이 저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 이진에서 일을 한다 그러고 자신을 찾아왔었다. 근데 원래 안면이 있었다 그래요. 원래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찾아와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명함을 주고 본인이 받았던 느낌은 이진 쪽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시민단체 쪽을 미리 좀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 안 됐지만 이제 그
그 박 전 국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일이 들어왔었는데 일은 안 했지만 본인이 한 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여쭤보니까 그 전복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고향 후배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가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국정감사 때는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던 전관 특혜 네네. 사실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진 베이시티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그래서 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해라.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시설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 과정에도 저희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사실은 뭐 해석적인 영역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1차부터 9차까지 한 1년이 조금 넘는 1년 1개월,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이진 측과 서구청이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그 면밀한 협상을 진행을 해요. 서로 어떤 입장인지. 그런데 그것들이 기록이 된 내부 문서를 봤는데 거기서 그 미묘하게 어느 시점을 경계로 양측의 태도들이 좀 바뀌는 거를 이제 뭐 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그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했죠. 이렇게 저희는 좀 의심이 되는데 이게 그 일반적인 상황이냐에 대해서 여쭤봤었죠. 뭐 그거는 그 이진 측에서는 좀 더 강경해지고 좀 더 대담한 요구, 말하자면 뭐 아예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요구들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호텔을 지어서 그거를 팔 수 있게 해달라. 제목은 원래 처음부터 그거는 법으로 안 되게 막아놓은 거였거든요. 그 왜 안 되게 막혀 있는 거죠, 그게? 인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릴 때 그때 인허가 조건에 그 법정 용어로 관광 호텔이라고 그 딱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 그 자신들이 그 짓고 자신들이 운영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관광 호텔을 운영을 해라. 네네.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 나머지 30% 포인트를 올려주는 게 그 인허가의 취지인데 공공기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호텔 부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의 일부를 또 공공기여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중 주장을 삼중으로 한 계속 거죠. 딜을 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정리를 하면 니네 아파트 더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니네가 조금 손해 볼 만한 지역 주민을 위한 걸 하나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이걸로 돈 벌 수 있게 해주면 그때 내가 돈을 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역시 시사 전문 MC라서 아니, 정리가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삿바 싸움을 하다가 이게 무슨 뒷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 되는데 그게 구청 쪽이란 말이죠. 공교롭게 또 그 시점이 네, 이런 때 쓰는 말이 이제 공교롭다. 공교롭다. 예. 우리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참 미묘하다. 미묘하다. 공교롭다. 그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들 그때 협상에 참석했던 담당자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 전직 자리였고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서 협상 과정에서 전복민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협상장에서. 네, 장에서. 그래서 근데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뭐 전복민의 동생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전복민의 동생이 얘기가 왜 나왔나? 그 자료를 다시 뒤져 보니까 그 참석자가 그 전복민의 둘째 동생, 그러니까 그 막내 동생이 그 동호개발 대표, 그렇죠. 동호개발 대표이면서 동호개발 대표. 그 다른 회사 동스토건의 대표인 그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추정을 그냥 해보는 거죠. 아, 추정입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추정인데 그럼 그분이 나와서 본인의 형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신 건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도 이게 전복민 의원이 의원에 당선됐다라는 거는 인지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당선이 안 됐었더라면 굳이 그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겠죠. 저희 형이 최근에 아쉽게도 낙선을 했는데 라면서 그 이름을 꺼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주수 기자가 호가 생겼잖아요. 삼천 이주수 선생이라고. 맞습니다. 예, 호가 생겼는데 이제 또 후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만났는데 참 이렇게까지 분명히 이주수 기자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측에서 뭐 밉다면 좀 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를 엄청 오래 한 기자라는 걸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문전박대 당한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가 3천 준다는 사람이 접니다. 뭐 이렇게 좀 가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야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MBC는 좀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좀 짠하고 우리 후배 기자들이 너무 애쓴다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상당히 오래 기다렸죠. 그래도 네, 뭐 좀 사실은 좀 운이 좋은 면도 있었죠. 사실은 그날 거기에 이제 나타날까 아닐까 좀 뭐 확신이 100%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기다린 거였는데 운이 좀 좋은 면도 좀 있진 않았나 싶은데 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산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경천에서 장소가. 사무실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그게 좀 주요했던 거는 이제 그 전복민 의원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어떤 종인지 뭐 그 정도까지 좀 막 취재를 했었어요. 어떤 차종들을 좀 타고 다니는지 특정인들 뭐 기업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정치인들이 주로 타는 차 종류가 거기 딱 있어서 그래서 혹시 했었죠. 이게 아니면은 이 안에 뭐 다른 분들 임원분들이 타시는 건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또 재밌는 게 그분들이 약간 눈치를 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기자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이렇게 망을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행인인 척하고 쏙 다시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취재팀이 저를 포함해서 그 이제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까지 4명인데 그 4명이 돌아가면서 그냥 행인인 것처럼 계속 그 동태를 살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데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운도 좀 있었지 않았나. 아니 근데 사실 의원에 관해서 그냥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시지. 아니 안 만나주니까. 아니 그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참. 다시 가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뭐 결국 또 하신 얘기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보러 사무실에 왔다. 본인은 뭐 책 정도 좀 보러 사무실에 오신 거고 그래서 뭐 파쇄 지시하셨냐는 질문을 좀 드렸을 때 가장 격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뭐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해명 대신에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보네요.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아주 이 고전적인 저처럼 이제 이 한 20년 이상 지난 이 꼰대 기자들은 이제 익숙한데 저는 이제 수습 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또 파쇄기 나온 뒤부터는 사실 많이 사라졌던 그 꼰대 기자들은 그 3가지 취재 기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 3가지 취재 기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이지수 기자가 그 중에 2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뻗치기. 뻗치기. 하염없이 기다리기. 하염없이 기다리기. 그래서 기자는 기다리는 자의 준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뻗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이세욱 팀장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귀대기라고. 귀대기. 이렇게 이제 뭐 귀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머스 귀를 이용해서 한마디라도 정보를 얻겠다. 이런 귀대기가 있고 마지막 3번째 3기가 이제 이 쓰레기. 이제 뻗치기, 귀대기, 쓰레기. 이걸 이제 그 일선 취재 기자의 3기라고 보통 했던. 아주 정말 고생했어요. 그거 맞추는 거 진짜 힘든데. 그거 진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못 해요. 그게 그게 힘들어요 진짜. 그게 잘게 잘라지니까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한두 시간 막 그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 화장실 잠깐 못 가고 이러다가 제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그 짧게 잘라진 분진이 그렇지, 여기 그렇지.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스크가 좋은가 보다. 근데 제가 요 코에 이거를 안 누르고 했나 봐요. 네. 이걸 살짝 내려보니까 요 코 밑에 한 0.5cm 정도 두께로 선이 쫙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먼지가. 종이 이 분진이. 그래서 이거 힘들구나. 뭐 힘들고 내가 이거 얼마나 먹은 건가 이 먼지를.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단어들은 찾아냈으니까. 키워드를 맞죠? 찾았어요. 키워드를 찾아냈으니까. 진짜 이거는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정말.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그놈의 문서 파쇄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자료 폐기 차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청계재단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뭐 그전에 YG도 있었고요. 버닝썬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요즘 업체를 아예 이용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문서 파쇄를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더 이제 구하기 힘든데 물론 뭐 정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깔끔한 곳에서 대량 문서 파쇄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그 정기적인 파쇄를 보기 어려운 뭐 정황도 좀 확인을 했었죠. 네, 뭐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뵙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만나 뵙고 저희가 이제 탐문을 좀 해봤죠.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냐?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이 어떤 문서를 뭐 기한이 지나거나 그렇죠. 보관 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뭐 정기적으로 뭐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확인을 그 회사 측에서 안 해주니까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1년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치우시는 분들 말씀도 이제 12월 말부터 이게 급증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뿐이죠. 시기가 묘합니다. 공교롭네요. 12월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 방송이 언제였죠? 이거 12월 20일 공교롭습니다. 공교롭습니다. 12월 말 뭐 1월 초 이때부터 좀 일부 나오기 시작하더라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교롭다라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방송에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뭐 명함도 다시 찾았고 전복민 의원도 만나느라 고생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 한 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천의 상당히 고위 관계자 맞습니다. 전화 연결이 된 거잖아요. 뭐 누군지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은 정말 직접 실물을 보신 고위층인 걸로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전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공천이라는 게 상당히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내밀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분을 좀 어찌 보면 뒷얘기 또 은밀한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뭐 지어낸 말 아니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실무의 최고위층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진술의 신뢰도는 거의 정말 확실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도 참 놀랍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유재중 전 의원과 전복민 의원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예,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 특히나 이제 유재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에서는 유 전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못하고 일부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통화가 됐어요. 유 전 의원이랑 통화가 됐는데 그 인사드리고 대화를 시도를 하니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한번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여러 차례 수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제가 그 12월
그 지난 방송 취재할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 공천 과정에 개입하셨거나 요구하신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그럴 힘도 없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미 저희한테 한 번 해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그분의 반응도 입장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단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조승원 MC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좀 저희가 돈 많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다가 탈당했다고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잘못된 방향에 힘을 어쨌든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 소위 말하는 유지라는 사람들 간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 역시 또 이제 저는 제일 재밌는 건 산악회 아닙니까? 산악회. 근데 저는 산악회가 이렇게 규모가 그러니까 큰 줄은 몰랐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악회는 한 10대명에서 한 2, 30명까지 뭐 커봐야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버스 한 대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산악회 하면 버스지 뭐. 그렇죠. 도시락 버스, 까먹고. 그렇죠. 45인승이니까 보통 버스가. 야, 근데 뭐 여기는 동원하려면 뭐 버스가 몇 대야 도대체. 그죠. 뭐 그 저희가 확인한 뭐 숫자 정도 추산해 보면 5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5인승 버스 50대. 45인승, 그렇지. 어떤 분들은 뭐 좀 과장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뭐 70대, 80대 간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 혹은 회원들도 계신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50대 가량 정도는 이동을 하는 산악회 규모가 그러면 된다. 다 꽉 안 타고 40명씩만 탔어도 2,000명이네요. 그렇죠. 와. 중자반 2,000명이 중자반 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산악회가 이 산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즐겁게 이렇게 여흥을 즐기는 그런 산의 기운을 받는 약간 그런 것이 아닌가. 산은 안 타지만 산의 기운을 좀 이렇게 나누는. 세상사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만나서 좀 피톤치드도 좀 먹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또 경품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예전 행사 자료들을 보면은 뭐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그냥 박스들이 확 줄져서 쌓아놨어요. 보면은 뭐 TV 상품권도 있고,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지역에 있는 뭐 의료기관들 같은데 그런 뭐 건강검진권들도 있고, 뭐 전자제품들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에서 그 유재중 전 의원이 그 상품 추천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냄비를 뭐 몇 개 하시겠다는데 실제로 자료들 보니까 냄비, 밥솥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산악회를 가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는 게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그렇게 산악 활동을 하시면서 등산하시면서 뭐 같이 뭐 술도 한잔 하시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고요. 단지 이제 거기서 그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머지 분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경계에 서 있는 그렇죠. 활동들이 그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치밀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10개 동에 그 지회가 있고 또 지회 임원들이 따로 있고 그러면 동을 관리하면서 그 밑으로 또 뭐 조장 등등을 해서 또 조직을 만들면 그 뭐 마치 뭐 기업이나 뭐 정당 조직처럼 뭐 어떤 결정을 위해서 내리면 그게 쭉쭉쭉 아래까지 조직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마 이제 우리 이수욱 팀장님이나 우리 조승원 기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강력 부인하겠지만 이게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뭐 선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선거 사조직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저는 분명히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선거법을 보니까 산악회 자체는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거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주수 기자가 선거에 나왔는데 내가 이주수 기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같은 산악회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이주수 기자가 저 이번에 나옵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이용해요. 맞습니다. 잘 씁니다.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로 돌리면 여기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돌리는 거고 피곤해서. 그렇죠. 산악회도 내가 말하면 안 되지만 얘가 얘기하는 건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진짜. 이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이만큼 잘 어울리는 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예. 여기는 여기 산악회 회원들 좀 만나봤어요? 어이 뭐 제가 그 부산 몇 번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그 그냥 길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 한 10분 잡고 물어보면 한 8분은 산악회 아니 아시거나 뭐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명하다. 갔다 오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최근에 못 갔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와봤지 뭐 이제 이런 식이군요. 그냥 뭐 물어보면 뭐 그 정도예요. 지역에 아무나 자꾸 여쭤보면 그리고 뭐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서 뭐 그러면 아예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거의 정례화된 대단히 유명한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 그래서 야 독특하네. 이런 산악회는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쪽 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이미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제법 오래됐고 이게 다른 뭐 종교도 아니지만 분파처럼 이렇게 막 쪼개져 나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설립연도를 2007년경으로 보시더라고요. 벌써 한 13년, 14년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뭐 진술들이 있으신데 그건 뭐 저희가 뭐 확인할 수야 없겠죠. 근데 뭐 본인이 이제 그 설립 당시에 관여하셨다는 분들도 좀 만나 뵀는데 그 당시 목적 같은 것들에서도 말씀 좀 해주셨어요. 그게 그 유재중 당시 구청장을 마치고 시의원이 된 유재중 시의원이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걸 좀 조직해보자.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과 그 고향 그 향후의 분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조직이 돼서 그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는 있는 사안이 분명해 보여요. 지금 사실 저희가 1편과 2편을 쭉 아우르면서 제기했던 의혹들 자체가 아마 이제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최선을 다해 저희가 했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또 어떤 관계 당국에서 경제청과 같은 관계 당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쓰레기 봉투까지 투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이 또 화제를 좀 전환하면 조승원 앵커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받은 고벌꽃 두수 다발을 그러게요. 딱 올려놓고 오늘 참, 오늘 제법 많은 회차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좀 더 됐죠.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새해 첫 방송 때부터 이제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좀 더 됐는데 하여튼 뭐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저도 좀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여튼 뭐 정말 뭐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신 또 그리고 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1년간 스트레이트가 정말 상을 많이 받았죠. 상이라는 상을 다 그냥 휩쓸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야, 약간 뭐 저는 뭐 크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만 사실 좀 후배들이 워낙 잘해서 거기에 좀 얻어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송 명단에도 같이 좀 올라가시고. 네. 지난 1년간 진행하셨던 아이템 중에 제일 기억나는 아이템 하나만. 아니 근데 아이템 하나를 이렇게 딱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스트레이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세상을 바꾸는데 좀 기여하는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시리즈 그거는 뭐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뭐 박덕흠을 비롯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의 시리즈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뭐 의제 설정이라는 어떤 언론의 기능 그리고 감시 기능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아이고.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아이고. 이 안쪽으로. 예. 아유. 아유. 또 형도 손으로. 자, 뭐 45회 의미. 45회 출연하셨대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식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또 좀 섭섭한 게 자꾸 이제 다른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팀장 뭐 MC 뭐 두 형들이 다 이렇게 가시지만 저는 이제 또 떠난 사람 붙잡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새로 함께하게 된 이석 선배와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장경 선배와 다음 방송이죠. 예. 저희가 서로 한 주 쉬니까 다음 방송에는 또 재밌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보면서 이제 좀 저도 편한 마음으로 가끔 이제 이 댓글도 좀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꼭 출연을 댓글에 꼭 출연을 해주시기. 댓글에 예 알겠습니다. 악플되면 잡으러 갈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 후 새로운 팀장님과 또 아쉽지만 또 우리 조승원 MC와의 작별 방송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삼천 이지수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3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기 입으로 후속 취재나 후속 보도를 이곳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선배가 얘기를 해줘도 오늘 하나 건졌네요 제가. 또 자기가 또 아니 원래 기자가 의혹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겠다면 또 팀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말릴 수 없죠. 말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조승원 기자께서 또 새롭게 또 제작하고 싶어서 또 떠나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새로운 또 창작물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인사 이제 하고 가시죠. 예. 뭐 말씀 다 드렸는데. 아니 구독 좋아요 하셔야죠. 그거 좋은 거라고? 원래 작별하는 사람이 해야죠. 까먹었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